그리고 보통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용신 찾는 게 가장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용신이라고 하면 내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, 내가 쓰임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든지, 그릇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은 사발의 그릇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는 게 용신이기 때문에 이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,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도 보통 용신을 가지고 무슨 그래서 격국용신 뭐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,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월지에 있는 아이를 가장 비중 있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월지 혹은 내 아이의 월지 자리가 어떤 글자인지를 보시고, 그게 이제 투관을 했다는 얘기는 천간에 그와 같은 글자가 있다면 혹은 없다면, 만세력에서 보시면 월지 밑에 글자 3글자 내지는 2글자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이라고 해서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는 보통 3가지 정도씩 있는데, 왕왕 글자 자, 묘, 오, 유는 2글자씩 가지게 되고, 그 외에 나머지 8가지 지지는 지장간을 3개씩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글자가 그대로 천간에 있는 거라면 그걸 바로 격으로 잡을 수 있고요.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 있는 월지 자리에 글자가 천간에 나와 있지 않다, 그걸 이제 투관했다라고 하는데, 투관되지 않았다면 지장간에 있는 글자 중에 투관한 글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없다라고 하시면 시지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,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 월지의 글자가 천간에 투관을 했느냐,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장간에서 투관을 했느냐,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지지에서 일지나 시지나 연지에서 투관한 글자가 있는가를 보시는 건데, 그건 조금 다른 해석이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지를 가지고 이제 격을 정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지가 전관이라고 나와 있는데, 천간에서 정관이라는 글자와 혹은 지장간이나 이렇게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관격이 되는 거고, 혹은 정제격, 식신격, 상관격, 그리고 뭐 이렇게 십성이니까. 근데 이제 거기에 비견이 오거나 겁재가 오는 경우에는 격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,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그대로 그 용어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주를 해석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만,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그걸 그냥 격으로 잡고 그 아이를 해석해 나갈 수 있다고, 작년 초에 나온 내 아이 해석법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권현이라는 분과 김상현이라는 분이 같이 공동으로 책을 쓰셨는데, 명리학 쪽으로 풀어내신 분은 녹평 김상현 교수님이라고 9차원 교육 명리학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. 20년 전부터 명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, 그리고는 오랜 이분이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관심을 가지고 명리학을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좀 관점이 다르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조금 같은 계열로 생각을 하고 있고, 오리지널 어른의 관점에서 그냥 어른의 사주 팔자를 봐주는 게 아니라 학습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 글을 쓰셨고 혹은 이야기를 하셨고, 그거를 이제 글을 전문으로 쓰시는 그 권현이라는 그 기자님께서 그분도 이제 명리학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해서 공동 저자로 나와 있는데, 명리학 자체로만 봤을 때는 깊이를 논하기는 좀 힘들지만 학생들 학습 성향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겁재격, 그 다음에 비견격, 뭐 식신격, 상관격, 이렇게 각각의 격들에 대한 특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부모와의 관계,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식신격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. 저희 딸아이는 정관격이더라고요. 그래서 정관격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생인 스타일이라, 식신격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. 그래서 둘이 잘 안 맞는 거죠. 그러면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용적인 거고,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규칙이나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, 거기서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, 아 그래서 제가 저랬구나, 혹은 아 저래서 내 남편이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.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, 식신격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강한 반면에, 정관격이나 정제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.
모범생 스타일은 정관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, 정제격 같은 경우에도 규칙을 잘 지키긴 하지만 이제 돈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건 또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각각의 격들에 대해서 특징, 그리고 그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. 또 여유가 된다면 부모와의 궁합, 특징,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